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상, father figure가 어떻게 여성 가족들, 즉, 딸이나 여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보통 남자가 남자에게 father figure로서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딸이나 여동생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딸과 여동생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을 만들고 높은 가치의 남자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딸이나 여동생들 보고 많은 남자를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조언 중에 하나인데요, 실은. 딸이나 여성들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중에 본인의 알파를 당연히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알파 위도우가 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메이라랑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평생 본인이 원하는 남자를 마음에 두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요. 또 본인이 이전에 마음에 품었던 알파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여동생이나 딸이 바람을 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알파와 즐겼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다른 타입의 알파를 추구하면서 또 그것 역시 여동생이나 딸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형제들이나 딸에게는 많은 남자를 만나봐서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일종의 burden of performance예요. 여성들 보고 그 burden of performance를 극복함으로써 본인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남성의 방식이고 이 남성의 방식을 여성에게 적용을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알파 위도우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이 많은 상대를 만나보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은 남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만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여자는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한 남자를 고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 두 남녀 다른 성별의 성 전략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쟁 구도를 통해서 서로가 기량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기량작용이란 이 두 다른 남녀의 성 전략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서로 통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 전략의 경쟁이 생겨야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남녀의 성 전략으로 어떤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어떤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고 또 어떤 여자는 최고의 남자를 구할 수 있지만 어떤 여자는 최고의 남자를 구할 수 없고 서로 이렇게 남녀의 성 전략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가치를 높이게끔 노력을 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남녀 연애 시장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동생 혹은 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상이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방식은 바로 아버지상 자체가 본인이 하이 밸류 맨으로서 그 여성의 인생의 자리를 잡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여성이 그 father figure, 아버지상, 남자 형제가 됐던 진짜 아버지가 됐던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본인의 배우자의 기준으로 잡게 되는 방식으로 그 여성분의 인생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아셨죠? 그 남성 자체를 본인이 만나고 싶은 남자의 기준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father figure가 되는 사람은 여성 형제나 딸에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나는 네가 만날 수 있는 남자의 기준 중에 bare minimum이다. 즉 완전히 bottom line이라는 거죠. 나보다 뭐라도 하나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네가 배우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의 인생은 본인이 태어난 그 환경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건강한 형태의 하이퍼게미의 발현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딸을 키우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나 아니면은 toddler, 아주 유아기 이럴 때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크게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때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많이 차이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많이 놀아주고 상호 교류를 해준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여자아이들이 10살을 넘어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고 그럴 때 아버지상이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해 주냐에 따라서 그 여성의
앞으로의 배우자를 고르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상이 하이밸류 맨으로서 그 여성의 인생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딸을 예를 들면 10살 정도가 지나가면은 학교에서 수학을 예를 들어보죠. 배워야 되는 어떤 내용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단순히 아버지가 그냥 과외 선생님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도 물론 이 상황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딸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그 딸이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줌으로써 딸의 점수가 수학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딸은 아버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학 점수가 정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아버지 자체도 분명히 그 본인 자체가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딸에게 존경을 얻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딸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아버지가 옆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아버지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딸이 현재 해야 될 것들을 해내게 되면은 그 딸은 아버지의 아버지 효능감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긴 해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여기서 나온 말이죠. 즉 아버지의 리드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 존경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자는 무조건 존경심을 갖고 있는 남자의 판단, 그 리드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딸로부터 존경심을 얻어내는 거죠. 이 존경심을 바탕으로 딸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수학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직접 가르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있어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붙여줘서 그 딸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딸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딸에게 아버지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도 할애를 못하시면 그냥 딸을 낳으시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 딸이 학교나 뭐 다른 어떤 조직에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왕따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딸, 요즘에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 아빠가 혹시 도와줄 건 없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딸은 아직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버지에게 실망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 그 아버지에게 본인의 문제를 잘 설명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야, 근데 네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보다 직접 딸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네가 지금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빠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아빠가 선생님이나 또 그 아이들 부모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아빠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줄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 선생님이나 혹은 그 해당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서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이 남자가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즉 본인 자체가 high value man, 높은 가치의 남성성을 지닌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은 그 여성의 인생에서 그 남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본인 자체가 먼저 하이 밸류맨으로서의 남성성을 지니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 주던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주던지 아니면 직접 그 딸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본인이 나서서 해당되는 부모나 아니면 선생들과 얘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리드해서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그 아버지상 father figure 자체가 본인 자체가 그 문제 해결력, 리더십, 책임감, 보호라는 그런 특질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고 특질들을 그 여성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father figure가 갖고 있는 특질들을 본인의 연애 상대를 찾는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삼게 되는 겁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데리고 있는 조카들 중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여자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자 조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분리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조카는 또 심성이 너무 착해서 나이스하게만 그 아이들에게
대응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제가 듣고 이 일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조카를 분리를 시키는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 조카에게 얘기를 했죠. 너 혹시 너 그 아이들과 대화를 했던 카톡이나 이메일을 삼촌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쭉 훑어보다가 사이버 분리가 됐던 분리라는 어떤 정의에 맞는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있으면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책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가지고 가서 그 분리를 했던 해당 부모들을 만나면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정의와 이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이 분리의 정의에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분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묻으려고 계속 무대응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분리를 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그 부모가 또 그 교회에 부목사인 아이도 있어서 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부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묻혀질 일은 아니고 분명히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목사님 당신이 이 일을 정확하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움직여주면 내가 담임 목사와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담임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 일을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분리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또 관찰해서 볼 때에는 분리는 아닌데, 분리는 괴롭힘이죠. 분리는 아닌데, 따돌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담임 목사님과 긴 대화를 통해 결국에 그 교회에 분리 방지 프로그램,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모든 부모와 모든 아이들이 그 교육을 거쳐야 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다행히도 그 담임 목사님은 저와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더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딱 봤을 때 그 부목사, 문제 아이의 부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따로 세력을 일으켜서 그 파워 관계에서 부목사와 담임 목사님 간에 어느 정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미끼를 덥석 물어서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 부목사, 문제아의 부모인 그 부목사의 힘을 줄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순진하게 단순히 담임 목사가 제 조카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와 그 부목사 사이에 헤게몬이라고 하죠. 그 파워 게임을 정확히 보고 그 담임 목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서 제가 그것을 주는 방식으로 제 조카의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는 분리 방지 프로그램, 즉 아이들 괴롭히기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세워졌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 일을 이유로 제 조카는 저를 father figure로 삼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느꼈고요. 마음에 드는 남자애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있으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여자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배우자를 고르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본인 자체가 문제 해결력과 책임감, 리더십, 보호를 할 줄 아는 남자가 되고 이런 의미에서의 높은 가치의 남자가 돼서 그 여성 가족 구성원들의 인생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여성 가족 구성원들은 그 남자에 대한 존경, 리스펙트를 분명히 갖게 되고요. 이 리스펙트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여성 가족 구성원의 인생에 그 높은 가치의 남자가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한 남성이 여자 가족 구성원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성 조카가 될 수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여자 가족 구성원들의 인생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아버지상으로서, 즉 father figure로서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